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영문학과 연구실 79세의 김민재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연구실에서 책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오랜 동료 교수가 들어섭니다. 민재 선생, 오늘도 열심히 정리하시네요. 정년 퇴임했는데도 여전히 연구실을 떠나지 못하시는군요. 평생을 바친 곳인데 마지막으로 정리는 해야지. 책들도 후배들에게 물려주려고.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듣네. 김민재 교수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작스러운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동료 교수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아니, 기침이 심하신데 병원은 가보셨습니까? 그냥 나이 탓인가 했는데 내일 큰 병원에 가보려고 은성이가 자꾸 검진 받으라고 하더군. 아드님 말씀 들으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김민재 교수는 다시 기침을 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겠지. 35년간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그 말도 들어야지. 다음 날 대학병원 진료실.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민재님, 폐에서 발견된 종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폐암 말기로 진단됩니다. 김민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김민재,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재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평생 담배 한 갭이 피우지 않은 그에게 닥친 폐암 선고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도 안 피웠는데 그렇군요. 가족분들께 알리시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함께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재의 집 거실에서 김민재 교수와 그의 아내 황미자, 아들 김은성이 모여 있습니다. 김민재 교수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병세를 알립니다. 폐암 말기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구나. 황미자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내 슬픔을 가장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아이고, 여보. 어쩌면 좋아.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 최선의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제가 알아보니 해외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김민재 교수의 눈에 걱정의 빛이 스칩니다. 평생 교수 월급으로 모은 재산으로는 긴 투병 생활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내가 모아둔 돈으로는 벅찰 것 같구나. 여보, 그동안 모아둔 재산으로 치료에 전념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김은성의 눈빛이 묘하게 변합니다. 그는 잠시 어머니와 시선을 교환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도울게요. 근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김은성은 다소 조급하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재산 증여나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세금도 줄이고 어머니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김민재 교수의 얼굴에 의심스러운 표정이 스칩니다. 병 진단을 받은 직후 나온 아들의 재산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황미자가 재빨리 남편의 손을 잡으며 상황을 수습합니다. 여보, 은성이 말이 맞아요. 치료에만 전념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불필요한 걱정 안 하시게요. 김민재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병세보다 가족들의 걱정이 더 마음에 걸리는 듯 보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보마.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 김민재 교수와 황미자, 김은성이 법무사와 재산 증여에 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최소화하려면 지금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김은성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팔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재촉합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지금 바로 진행하는 게 좋대요. 김민재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그럼 서류 준비해주게. 아파트와 상가 건물, 예금은 아내 명의로, 별장과 주식은 은성이 명의로 하겠네. 황미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관리할게요. 네,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완료될 겁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김민재 교수는 상태가 악화되어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의 병실에 간호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옵니다. 김민재님,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A형이시네요. 그래, 원래 A형이야. 보호자분들 혈액형도 알고 계신가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요. 김민재 교수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내는 O형이고 아들은 잘 모르겠네. 그때 마침 황미자와 김은성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스칩니다. 은성아, 너 혈액형이 뭐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은성이 잠시 당황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짧게 시선을 교환한 후 대답합니다. 저요? AB형이에요. 김민재 교수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혈액형 유전 법칙이 떠오릅니다. 김민재 AB형. 황미자가 재빨리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왜 갑자기 혈액형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민재 교수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천천히 각 사람의 혈액형을 머릿속에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응급 상황 대비해서 알아둬야 한다고. 잠깐. 내가 A형이고 당신이 O형인데 은성이가 AB형이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김민재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황미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합니다. 여보, 그게 김은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단호해집니다. 어머니,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병실 안 김민재 교수와 황미자, 김은성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김은성이 3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려 입을 엽니다. 네,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김민재 교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35년 동안 내가 키운 아들이. 황미자가 남편을 진정시키려 다가가지만 김민재 교수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민재 씨, 진정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과의 일이었어요. 김민재 교수의 눈에 의심의 빛이 깃듭니다. 그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35년 동안 숨겨왔다고? 결혼 전에 만난 사람이라니 유부남이었던 거야. 황미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김민재 교수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지만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힘이 없습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내가 평생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웠다는 거냐? 그것도 모르고 내 전 재산을 너희에게 증여했고. 김은성의 표정이 냉담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효도가 필요 없다는 듯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니, 교수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도 알고 있었던 거냐? 언제부터? 대학생 때부터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김민재 교수가 충격에 휘청입니다. 그의 눈에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가득 차오릅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내 재산을 받았어?
그건 사기야. 황미자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민재 씨, 진정해요. 혈압 올라가면 안 돼요. 김민재 교수는 아내의 위선적인 태도에 더욱 분노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척하지 마. 당신들은 내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잖아. 김은성은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진 듯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모든 재산은 저희 명의로 넘어왔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황미자 역시 더 이상 아픈 남편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듯 냉담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요. 민재 씨,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이혼 서류를 가져올게요. 김민재 교수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칩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에 그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럴 수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음 날 김민재 교수는 홀로 병실에 남겨집니다. 문이 열리고 60세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송은심이라고 합니다. 김민재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간병인을 바라봅니다. 간병인. 내가 간병인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병원에서 배정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보호자분이 안 계시다고. 김민재 교수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집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새삼 실감합니다. 그래요. 이제 보호자가 없네요. 다 떠나갔어요. 송은심은 김민재 교수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해암보다 더 아픈 게 있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한편 김민재 교수의 집에서는 황미자와 김은성이 서둘러 짐을 싸고 있습니다. 어머니, 서둘러요. 이사업체가 곧 올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새 아파트는 준비됐니? 김은성은 노트북을 열어 새로 계약한 아파트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네, 강남의 좋은 곳으로 계약했어요. 상가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황미자의 얼굴에 탐욕의 빛이 번집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더 냉정한 조언을 건넵니다. 일단 매각해. 현금화해서 해외로 빼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김은성의 표정이 잠시 망설임을 보입니다. 어머니,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걱정 마. 모든 건 적법하게 증여받은 거야. 그 양반이 뭐라 해도 이제 어쩔 수 없어. 김은성은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도 치료비 정도는 지원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황미자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치료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래야 해? 아무리 그래도 황미자는 아들의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은성아, 이제 와서 감상적이 될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지. 치료비는 그 양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병원에서는 송은심이 정성껏 김민재 교수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열이 좀 내렸네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몸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대로네요. 송은심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김민재 교수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35년이라는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송은심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교수님, 혹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증여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김민재 교수의 눈에 놀라움의 빛이 스칩니다. 그는 미약한 희망을 발견한 듯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이미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민재 교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송은심을 바라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돕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송 씨,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요? 송은심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감과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도 없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병원 복도에서 황미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송은심이 병실에서 나와 황미자와 마주칩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의 간병인 송은심입니다. 황미자는 송은심을 업신여기는 듯한 눈빛으로 훑어봅니다. 아, 그래요. 비키세요. 들어가 봐야 해요. 송은심은 조용히 자리를 비키면서도 황미자에게 따뜻하지만 단호한 말을 건넵니다.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으니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황미자는 송은심의 말을 무시하고 비웃듯 말합니다. 뭐래, 참. 황미자가 병실로 들어가 김민재 교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올 면목이 있어? 황미자는 김민재 교수의 말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3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나? 황미자의 얼굴에 냉담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혼에 동의하면 치료비를 지원해 줄게요. 거부하면 당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거예요. 김민재 교수의 얼굴에 절망이 깃듭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합니다. 병원 로비에서 송은심이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남성은 송은심이 연락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송 여사님 부탁이라 그럴 수 없죠.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송은심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증여 취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갖고 계신 서류 사본이 있어요. 들어가서 뵙죠. 두 사람이 김민재 교수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김민재 교수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깊게 패인 눈가는 그의 고통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김민재 교수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송 여사님께 사정을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요. 김민재 교수의 눈에는 포기와 체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잃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증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민재 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당시 상황을 회상합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정신이 없을 때 아들이 그 사람이 세금 문제로 미리 증여하자고 했어요. 변호사는 주에 깊게 메모를 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때 교수님의 건강 상태는 어떠셨나요? 항암 치료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죠. 혹시 그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혈액형으로 우연히 알게 됐죠. 변호사의 눈빛이 확신으로 빛납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사 능력이 감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라면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은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감돕니다. 정말인가요? 네.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볼게요.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정에 선 김민재와 송은심, 그리고 황미자와 김은성.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 앉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모두 검토한 결과 본 법정은 피고인 황미자, 김은성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모두의 시선이 판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원고 김민재의 의사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점, 그리고 증여 직후 돌연한 이혼 통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증여는 사기 및 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증여 계약을 무효로 하며 피고인들은 관련 재산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김은성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요.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김은성을 제지합니다. 법정 질서를 지키십시오.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상 사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황미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집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럴 수가. 김민재 교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집니다. 송은심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합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정원.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김민재 교수가 휠체어를 타고 있고 송은심이 그를 밀며 산책하고 있습니다. 송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모든 걸 포기했을 거예요. 송은심의 얼굴에 부끄러움과 행복이 뒤섞인 미소가 번집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민재 교수는 깊은 감회에 젖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35년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전혀 모르던 사람에게 구원받다니. 송은심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을 일찍 잃고 외롭게 살았는데 교수님을 만나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김민재 교수가 송은심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긴 빛이 깃듭니다. 송 씨,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함께 해주시겠어요? 송은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교수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의 따스한 햇살 아래 김민재와 송은심이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교수의 오랜 동료들과 친구들이 두 사람의 늦은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여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십니까? 김민재 교수는 약해진 몸이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약속합니다. 송은심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목사가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김민재와 송은심이 조심스럽게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 교회 안이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차오릅니다. 김민재 교수의 오랜 동료가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민재 선생, 축하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행복을 찾다니. 김민재 교수의 얼굴에 평온함과 확신이 깃듭니다. 내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진정한 시작입니다. 결혼 후 김민재와 송은심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김민재 교수의 얼굴색이 예전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의 눈빛도 더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덕분에 평화롭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치료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송은심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희망찬 말을 건넵니다. 네.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김민재 교수가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은심 씨, 내게 이런 행복을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교수님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혼자 외롭게 살았던 제게 이런 날들이 오다니.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일몰을 바라봅니다.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석양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한편 법정 앞에서는 뉴스 기자가 황미자와 김은성의 판결 결과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은 황미자, 김은성에 대해 사기 및 강박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황미자와 김은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유명 대학 교수의 아내와 아들이었던 그들의 몰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6개월 후 병원 병실. 김민재가 침대에 누워있고 송은심이 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아름다운 석양이 비칩니다. 의사가 들어와 두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새 치료법의 반응이 좋으십니다. 처음 예상보다 훨씬 상태가 안정적이세요. 송은심의 얼굴에 기쁨이 번집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생겼어요. 김민재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바다도 보러 가고 꽃 구경도 다니고. 그래. 그러자 평생 책과 강의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살아보고 싶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합니다. 한편 거리 한 구석에서는 초라한 모습의 황미자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전 남편 재산 빼앗으려다 모든 걸 잃은 그 여자 아니야? 맞아. 뉴스에서 봤어. 남편이 폐암 말기인 걸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면서? 황미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제발 그만! 멀리서 김은성이 다가옵니다. 그도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새입니다. 어머니,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건만 나오니. 황미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김은성의 얼굴에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지 않기로 한 듯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와서 인정해야죠. 황미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김은성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한 듯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어머니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새 삶을 시작하려고요. 김은성이 등을 돌려 천천히 걸어갑니다. 황미자는 홀로 남겨진 채 절망에 빠집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의 빛이 스칩니다. 1년 후 해변가 집. 김민재와 송은심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김민재의 모습이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김민재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합니다. 놀랍게도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대요. 완치는 아니지만. 송은심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내 인생의 기적은 당신이에요. 은심 씨, 당신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네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습니다. 김민재의 얼굴에 진심 어린 감동이 번집니다. 평생 영문학을 가르쳤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많은 장자한기 남아 있어요. 함께 써나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 가운데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석양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비춥니다. 진정한 행복은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듯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